테슬라의 적정 주가는 얼마일까요? 애플의 주가는 197불인데 이건 싼 걸까요? 비싼 걸까요? 세상 모든 개인들이 꿈꾸는 건전한 가치 투자자로서의 본인의 모습은 주식의 적정 가치를 평가해 보니까 100달러인데 나의 안전마진 10%를 고려하면 현재 시장 가격은 그보다 낮은 85불이니까 매수를 하자. 이런 식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 방송에서 PR이 너무 높다 낮다 정도는 이야기해도 개인이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 도출해 보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튜토리얼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온갖 엑셀과 씨름하지 않고서도 정석적으로 주식의 적정 가치를 구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밸리 AI 플랫폼을 열어서 밸류에이션 탭으로 가보시면 상대가치평가 DDM 림이 있고 이제 상반기에 DCF도 나올 텐데요. 오늘은 일단 상대가치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툴에 대한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지식적인 부분은 다루지 않을 건데요. 그래서 과연 내가 PR이나 상대가치 평가에 대해서 실제로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지금 보이는 그런 기초적인 질문들로 자가진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이런 질문들을 잘 모르시겠다면 주말에 한나절만 시간을 내서 이 트레이닝 탭에 있는 기본편 7주차를 꼭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기초적인 지식이 정리되었다는 가정하에 튜토리얼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종목을 선택하고 기준일자도 선택하겠습니다. 나이키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상대가치 평가는 말 그대로 내가 평가하려는 기업이 다른 유사 기업들의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떤가를 토대로 적정 가치를 도출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이 플로우를 보시면 첫째, 유사 기업들을 선정하고, 둘째, PER을 쓸지 PBR을 쓸지 등의 결정을 해서 상대가치 배수를 적용하고, 셋째, 그 적용 결과를 분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보고서까지 자동으로 생성을 해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나이키와 유사한 기업을 탐색을 해야겠죠. 유사 기업은 동종업계에서도 찾을 수 있고, 혹은 저희가 다 한글화를 해둔 공시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경영진이 직접 경쟁사를 명시해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사를 직접 입력해서 담아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재무 팩터 기반에서 찾을 수도 있고,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서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저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에릭이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에서 도출되는 그런 종목들을 쭉쭉 담겠습니다. 골드만삭스 퀀트 출신이니까 잘 만들었겠죠? 근데 물론 농담이고, 절대로 유사 기업 찾는 것을 이렇게 쉽게 보시고 대충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업 상세도 읽어보시고, 재무 정보도 살펴보고, 이렇게 나이키 간의 비교도 해보시고요. 꼭 요 다음 섹션에 있는 유사 기업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내가 과연 유사한 기업을 잘 찾았는지, 룰루레몬이나 데커스 이런 것들이 정말 유사 기업인지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유사 기업을 이렇게 장바구니에 저처럼 그냥 대충 하지 않고 잘 리서치해서 담았다고 가정을 하고 2단계로 넘어가시면, 2단계에선 본격적으로 PER, PBR을 적용하시게 됩니다. 먼저 데이터 기간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 PER은 주식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 어떤 기간의 데이터로 PER을 계산할지를 정해야겠죠. 성장성이 좋은 기업은 미래 전망치를 보는 것이 좋고, 사이클 기업은 과거 여러 해 회계 연도를 보는 것이 좋고, 그런 노하우와 기준들은 이제 전부 트레이닝의 7주차에서 커버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저는 대충 과거 3년을 본다고 하고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면 재무 보정 파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PER이라고 그렇게 야후 파이낸스에 있는 값들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와는 관련 없는 일회성 영업외 손익들 혹은 그런 이벤트성 손익들이 특정 분기의 손익을 일시적으로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게 일회성 구조조정 비용일 수도 있고, 페이스북이 겪었던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그런 소송 비용일 수도 있고, 혹은 지난 분기에 이 회사가 인수합병을 진행하면서 많은 그런 비용을 썼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이 핵심 비즈니스가 벌어줄 그런 수익을 기준으로 우리가 상대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회성 비용들을 클리닝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의 미래 전망치를 토대로 상대가치 평가를 하신다면 이미 애널리스트들이 재무 보정을 하고 미래 전망치를 내놓기 때문에 이제 재무 보정 부분을 스킵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직전 4분기나 과거 회계 연도를 쓰신다면 여기서 재무제표 보정을 클릭하셔서 일회성 비용들을 보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렇게 공시 자료 한글화를 다 해놨기 때문에 나이키 공시 자료를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들 이제 보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요 비경상 수익 비용의 요런 항목들을 저희가 다 정리를 해놓기 때문에 이 파트를 가장 먼저 체크해 주시면 좋고, 또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사업보고서를 뭐 체크해 보거나 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인수합병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나이키는 별다른 것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 사용을 활성화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를 썼던 것도 볼 수 있고, 제가 새로운 파트 클릭해가지고 메모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두면 나중에 2023년 7월 21일에 나왔던 10K 다시 볼 필요가 있을 때는 여기 와서 메모를 찾아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봤었던 그 메타 2023년 초에 나왔던 10K 보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 비용 찾아서 일회성 구조조정 비용으로 상대가치평가 시 미반영 이렇게 메모를 해둔 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해둔 그런 메모도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유도 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재무 보정도 완료하시면 이제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PER, PSR 이런 배수들을 사용해서 가치평가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이 각각 배수들의 특성이 무엇이고 어떤 산업에서는 무엇을 쓰는 것이 좋고 어떤 로직으로 고르는지도 기본편 훈련과정 7주차에서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지금 일일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디폴트로 무난한 선택은 EV/EBITDA, 그 다음 자본지출인 캐펙스가 높은 산업은 EV/EBIT, 고성장 신생기업 혹은 적자기업이라면 EV/Sales, 또 금융, 보험, 부동산 투자운용사처럼 기업이 소유한 자산이 주기적으로 시가평가되는 경우 혹은 턴어라운드 기업의 청산가치를 보고자 하는 경우 PBR을 봐주시면 좋고요. 이제 PER은 자본 구조가 좀 비슷하고 부채 비율이 심하지 않을 때 혹은 배당주를 보고자 할 때, 배당은 이제 순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배당주 비교하기에 좋고, 혹은 이제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계산이 힘들기 때문에 또 PER을 써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PSR은 이제 정말 제한적인 상황 아니라면 이 일관성이라는 개념이 부족한 배수이기 때문에 쓰시면 안 되는 배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이제 PGR 혹은 고추가 될 현금 흐름 관련 배수인 POCF, PFCF는 7주차의 일기 자료를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들 많이 익숙하신 배수인 PER을 골라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유사기업들의 평균값을 쓸지 중앙값을 쓸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7주차에서 PER 같은 배수를 쓸 때는 아웃라이어를 조심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당 순이익이 0 가까이 가면 PER이 무한대로 발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끼어 있으면 평균값을 못 쓰고 중앙값, 미디안을 써야 하고요. 반면에 중앙값의 단점은 아웃라이어에 강하지만 모든 데이터를 다 활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번상 중간에 있는 값 외에는 버린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아웃라이어가 없을 때는 평균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선 지금 100이 넘는 수치가 있죠. 그래서 아웃라이어가 지금 애매하긴 한데 있기 때문에 중앙값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아래로 오시면 사이즈, 성장성, 유동성에 대한 프리미엄, 이 파트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적용할 부분이 있으면 적용해 주는데 이 부분은 그냥 훈련과정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여기 보이는 43.55가 우리가 지금 계산한 나이키의 적정 PER 수준인 것이죠. 그럼 이제 이 PER이라는 값을 주식 가격으로 우리가 재환산을 해줘야겠죠. PER은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PER에 순이익을 곱해주면 나이키의 적정 시가총액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값이고, 이 적정 시가총액을 주식 숫자로 나눠주면 적정 주가가 도출이 됩니다. 우린 보수적으로 가중평균 완전 희석 주식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결과를 담겠습니다. 이렇게 배수가 담기게 되고요. 지금 이 PER 배수 하나만 가지고 다음 단계로 가서 평가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배수를 담아서 가중평균을 해도 되는데 제가 선호하는 EV/EBITDA도 담아주고 EV/SALES도 그냥 재미로 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3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단계에서 담은 그런 배수의 결과값들이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도 배수의 결과들을 평균할 수도 있고 중앙값을 쓸 수도 있고 혹은 이런 식으로 가중평균을 또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간단히 평균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툴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엄밀하게 적정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선택을 하고요. 그럼 지금 그래프에 보시면은 이게 나이키 주가 그래프고 우리가 125가 적정 가격이다. 지금 적정 가격 근처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 다음 스텝은 벤치마크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DDM, RIM, DCF 같은 내재가치 평가를 이런 툴로 할 때는 이런 부분은 딱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상대가치 평가의 약점은 우리가 유사 기업들의 가격 레벨 대비 이 나이키의 저평가, 고평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시장 전체가 너무 비싼 상태면 나이키를 실제보다 더 저평가되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시장 전체가 너무 싼 상태면 나이키를
실제보다 더 고평가되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정해 주기 위해서 뭐 지금의 주가 레벨이 적정한지 아니라면 적정 주가 레벨은 어느 정도인지를 여기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주가 지수를 비롯해서 자산군 레벨에서 우리가 매크로를 보는 글로벌 매크로 훈련 과정 쪽과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이 훈련 과정에서 저희가 가르쳐 드리는 지식을 통해서 인덱스 DCF라든지 밸류에이션 앵커라는 개념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주가 지수 레벨이 있다면 여기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글로벌 매크로 쪽은 배우시지 않았으니까 기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아무 값이나 넣겠습니다. 파월이 최근에 비둘기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너무 금리 인하가 선반영이 많이 돼 있다. 사실은 대충 4,600 정도가 적정하다. 그렇게 대충 넣겠습니다. 그렇게 추가를 해주면 이제 다음 섹션에서 그 보정된 주가 지수 레벨 대비해서 나이키의 베타 값을 감안한 보정된 적정 가치를 이렇게 도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상대가치 평가를 해봤을 때 적정 가치는 125.87달러다. 이렇게 아까 전에 결론을 내렸는데 주가지수 레벨 자체가 지금은 전부 좀 비싼 상태다. 지금 조금 내려야 된다. 그렇게 가정한다면은 그거를 감안한 나이키의 적정 가치는 125.87에서 121.2로 좀 낮춰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벤치마크 보정 후에 계산한 최종적인 평가값이고요. 이 평가값 대비 지금 시장 가격은 1%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딱히 매수 찬스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정말 대충 막 클릭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걸 또 따라 하시진 마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셔야 하는 부분은 안전마진 설정입니다. 우리가 적정 가치가 121이라고 해서 121 밑으로 간다고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121보다 충분히 아래로 안전마진이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훈련과정 기본편 8주차에서 안전마진은 3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구 수익률, 리스크, 추정의 오차 범위,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이제 참고할 만한 지표들을 여기 표시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안전마진을 입력해 주시는데 저는 대충 15% 잡겠습니다. 그럼 최종 매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은 103달러 혹은 그 아래 거기에서 매수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런 결론이죠. 지금 나이키 차트 한번 보시면 올해 9월달 요때 이제 103달러 밑으로 내려갔었고 또 작년 10월달 이쯤에 또 103달러 밑으로 내려갔었죠. 요 두 군데가 매수 찬스였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방금 한 게 정말 잘한 거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가치 평가 툴을 매매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단계는 스텔라가 소개해드린 정성적 리서치와 연계된 파트인데요. 이제 리서치 탭과 나중에 통합된 방향으로 개발이 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에 있는 요 주석 파트는 조금 더 고급 심화 편이라서 튜토리얼에선 간단히만 언급하자면 나이키를 매수하면서 해지를 좀 하고 싶을 때 그런 해지 후보금과 해지 비율을 계산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나이키 예시고 설명 필요하면 메모하고 저장을 하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보고서가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정성적 리서치도 아까 전에 입력을 하셨다면 챗GPT 요약 생성을 누르시면 정성적 리서치 파트도 요약해서 결론이 써지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보고서를 생성을 하면은 이렇게 보고서용 URL이 생성이 되어서 이거를 이제 게시판에 공유를 하시든지 아니면 벨리AI의 다른 이용자에게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와 함께 어떻게 유사기업을 선택했는지, 또 상대가치 배수와 적정가치 산정, 또 벤치마크 보정, 안전마진 설정, 그 다음에 정성적 평가, 그런 식으로 쭉 있고요. 이제 밑에 부록으로 재무정보 세부사항이나 시장 해지 관련 정보, 그런 것들이 쭉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벨리AI 플랫폼을 활용해서 간단히 나이키에 대한 상대가치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과거에는 방송에서 PR 이야기를 해도 내 실전 투자에 와닿지 않았고 도대체 이런 가치 배수를 통해서 어떻게 적정 주식의 가격을 도출하면 되는지, 어떻게 매수 의사 결정을 하는지 막연하셨겠지만 기본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쌓으시고 그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가치 평가를 해보는 습관을 조금씩 길러 나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눈뜨기 시작하면 종국적으로 벨리AI가 훈련 과정과 플랫폼을 넘어서 드릴 수 있는 제3의 가치, 집단지성의 시너지가 나기 시작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플랫폼이 개발되던 지난 1년 반의 시간 동안 1기 참가자분들은 감사하게도 묵묵히 플랫폼 개발을 기다려주셨는데 이제 드디어 11월 말부터 그 결실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매크로 오디세이, 또 밸류에이션 챌린지, 또 오토파일럿 프렌지 등의 대회들이 시작되었고 이제 다가오는 봄부터는 상대가치 평가를 위한 기업 분석 대회를 비롯해 스케일을 점점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벨리 AI 커뮤니티에 쌓이는 수백 수천 개의 분석들은 상호 간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시킹 알파 같은 사이트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킹 알파는 증거사 리서치에서 내놓는 기업 분석 레포트를 더 확장해서 아무나 기고할 수 있도록 해놓은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는 훌륭한 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킹 알파든 아니면 이 세상 모든 전문가들의 분석을 한데 모은 데이터베이스든 간에 결국 그 안에는 나이키가 고평가되었다는 주장과 저평가되었다는 주장, 또 그 외의 모든 주장들이 갑론을박을 혼란스럽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담하건대 시킹 알파에 들어가 보시면 나이키를 풀 매수해야 한다는 글도 있을 것이고 팔거나 숏해야 한다는 글도 있을 건데 전부 뛰어난 사람들이 올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글일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방향성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럼 벨리는 다른가? 벨리 AI 안에서도 이제 11월 말부터 저희가 이런 분석글 대회나 이런 걸 조금씩 이제 시동을 걸고 있으니까 앞으로 점점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할 것은 동일할 겁니다. 우리가 나이키를 다 함께 가치 평가를 하더라도 누군가는 매수 의견을, 누군가는 매도 의견을 낼 겁니다. 하지만 벨리에서는 생각이 구조화된 분석들이 모이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키의 적정 가치는 $120다 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이키의 적정 가치는 $80다 라고 주장할 때 이 두 사람이 각각의 결과에 다다르는 생각의 과정은 제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둘을 보고 쉽사리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벨리 AI에서는 이러한 가치평가 툴들이 생각을 구조화하는 틀의 역할을 해줍니다. A라는 참가자가 나이키의 적정 가치가 $120라고 했는데 나는 적정 가치가 $115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A의 분석 템플릿을 보고 이 사람이 120이라는 숫자에 다다르기까지의 과정 중에 어느 부분이 나와의 $5 차이를 만들어냈는지를 이러한 구조를 따라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분기에 구조조정 비용을 일회성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빼줬구나. 거기서 $5 차이가 났구나. 아니면 벤치마크를 더 높게 보정해서 $5 차이가 났구나. 혹은 상대가치 평가 말고 이러한 내재가치 평가에서는 이 사람은 나보다 할인율을 1% 낮게 잡아서 적정 가치가 좀 더 높구나. 혹은 사업 부문 매출 성장성을 3% 높게 잡았구나. 그런 식으로 나이키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밟는 일련의 스텝들 중에 어느 부분에서 내 생각과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특정하고 세밀하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해서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인지 이 사람의 생각이 더 합리적인지 정밀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벨리 AI 바깥에서는 이렇게 과정 레벨에서의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결과값인 주가 레벨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삼성전자가 8만 전자다, 7만 전자다. 그렇게 가격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이르기까지의 그 생각의 과정들을 서로 모른 채 추상적으로 그냥 논의를 할 뿐이죠. 근데 벨리 AI 안에서는 너는 지금 타인 자본 비용을 좀 더 높게 잡았구나. 왜 높게 잡았을까?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보고 부도 스프레드를 내 값보다 좀 더 올렸구나. 그러면 상대방이 나보다 이 부도 스프레드를 더 높게 올린 것이 합리적인지 않은지 판단을 해보면은 과연 이게 7만 전자라고 판단해야 될지 8만 전자라고 판단해야 될지 의사결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의사 판단이 항상 옳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개인의 투자를 그냥 굉장히 추상적인 레벨에서 누가 말해주는 적정 주가 8만 전자다, 9만 전자 간다 그렇게 타인에게 휘둘리던 투자에서 주체적인 투자로 탈바꿈해주는 혁신적인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올해 초까지만 해도 마음속에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오토파일럿 기능이 나오고 또 이번에 대회를 진행하고 하면서 프로젝트 벨리는 반드시 성공한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뉴로퓨전이 개인 투자자의 투자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역사를 써볼 수도 있겠다. 저희 팀원들은 진심으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참가자분들의 성장에 열과 성을 오늘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이때 프로젝트 벨리에 참가하시게 된 2기 참가자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제 시작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만간 플랫폼 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